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구독자분들께서 분석 영상 신청 많이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바로 에코프로 BM이에요. 당연히 뭐 어저께 이 에코프로 그룹사 차원에서 기업 설명회 있었잖아요. 제가 어제 에코프로 영상 올려드리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BM만 좀 따로 띄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하반기 실적 전망과 사업 진행 사항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언론에서 보도될 좀 부정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좀 먼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보도가 나왔을 때 또 다른 매매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해 놓은 그런 재료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보도 나왔을 때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영상 제작할 때 항상 1순위로 나오는 것만 찍는 거는 아닙니다. 우선은 이 컨퍼런스 콜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 BM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는 것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제 분석 영상 요청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루닛이나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 이 기업 설명회 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었는데 이 부분의 이슈가 앞으로 또 생겨날 가능성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구체 이슈예요. 이 부분도 제가 영상 제작해서 조만간 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제일 많이 들어온 종목만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문자로 신청하는 방법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해 두시면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최근 이슈에 있어서 오늘도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냈죠. 목표가 하향에 대해서 이 리포트 또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 재고평가 이익 마이너스 474억 제외하면 마이너스 435억 적자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영업이익 39억 정도 잠정치로 지금 예상치 마이너스 135억 원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이면에 진짜 에코프로 BM이 사업 잘했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좀 잘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거는 양극재 전반적인 기업, 그 다음에 셀메이커들 할 것 없이 메탈 가격만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회계적인 인식의 차이인 것뿐인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잘 무기로 장착해 놓으시면은요. 이 숫자 뒤에 이면에 숨은 그러한 재료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업황 고려해서 향후 설비 투자 증설,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요 키포인트로 본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상황에서 메탈 가격 그리고 EV 시장 수요 부진 이런 부분들 고려할 때 당분간 유의미한 실적 반등은 없을 것이라고 회사 측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10월 11월까지 해서 재고 감소로 대부분의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이제 반영이 끝날 것이다. 지금 3반기 한 900억 정도 인식이 됐고요. 환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2,300억 중 이제 한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메탈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리튬과 니켈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이익 그 방향성을 저희가 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투자를 이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최악의 국면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약간 소나기는 피하는 게 또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배수 그다음에 비중 확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하고 좀 목표가까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에게 분석 요청 종목 그리고 고민 종목 이런 것들 분석 요청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영상 제작할 때 꼭 반영하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문자 들어오는 거 보면서 또 리서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1688-6491 이 번호로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신 다음에요. 이 번호로 문자로 에코프로 BM이면 에코프로 BM 아니면 머티리얼즈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서 분석 요청이나 아니면은 내가 고민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의 이름을 발송해 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요, 제가 분석을 하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선물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도권 금융회사 참투자자문에 소속되어 있는 자문 인력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금융투자협회 회원사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죠. 그래서 문자 발송 구독자분들께는 참투자자문에서 제공하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좋은 주가 흐름 예상되는 유망 종목 레포트 보내드립니다. 이거 받아보셔서 또 투자 판단하시는데 활용하신다라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자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무료 종목 리포트 참투자자문에서 제공하는 유망한 종목들의 레포트들 받아보시면서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은 투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직접 이제 만든 자료집이 하나 있습니다. 공시 검색으로 종목 발굴하는 방법 자료집을 유상증자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그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이 숫자 뒤에 숨은 의미를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 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료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업 설명회 하면서 이 에코프로 BM 측에서 설명했던 내용들 여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들도 같이 붙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보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재고평가 충당금 환입으로 전분기 수준 유지했다. 그래서 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39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품을 다 팔아가지고 판매비 관리비 빼서 원재료비 빼가지고 나온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이 에코프로 BM이요. 2023년도 12월 4분기에요. 영업 적자가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기업이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양극재를 뭐 시차가 걸리겠죠. 양극재를 이제 원재료 사와 가지고 니켈, 그다음에 리튬 이런 광물들 가지고 이제 전구체가 만들어지고 이 전구체에다가 리튬 섞어 가지고 양극재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과정 자체 최종 생산 단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만약에 이 광물 가격들이 하락했다. 만약에 100원에 가져왔는데 100원에 사온 겁니다. 전구체랑 이제 리튬이랑 해서 다 100원에 사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원재료 가격이 내가 파는 시점에서 8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100원에 사왔다 하더라도 80원까지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 떨어진 가격에다가 이 마진을 붙여서 파는 구조입니다. 이 마진은 좀 고정적이거든요. 키로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인건비나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 기업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가공 마진은 고정적이에요. 근데 이 광물 가격들은 계속 변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물 가격들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높은 가격에 사온 이 원재료비를 결국에는 마진 붙인다 하더라도 떨어진 가격에다가 붙여서 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손실이 잡힌다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재고 자산을 이만큼 쌓아놨는데 이걸 회계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내가 다 100원에 사와가지고 그 다음에 회계 기간에 이제 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광물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 8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 80원으로 계산해서 가공 마진 붙이면은 저는 마이너스 20 손실 보면서 이거를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던 이 재고 자산의 평가 이 평가에 대한 손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후 다시 조금 그때 당시보다 올라간 가격으로 팔면서 여기에 대해서 474억 이게 환입이 됐다라는 거죠. 다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100원에 들여와서 80원으로 회계적인 처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거는 이제 뭐 85원이다. 그리고 90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마진이 조금 더 늘어나서 내가 평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판매가 일어났잖아요. 이 부분이 다시 재고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이번 분기에 에코프로 BM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영업이익 39억 원이 난 게 아니라 이 재고평가 충당금 환입 474억 원 이거 만약에 뺐다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435억 원의 적자가 일어난 겁니다. 영업 적자가.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실적 발표하고 그렇게 엄청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13억 영업이익 흑자 잠정치 이렇게 나오고 에코프로 BM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기는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 숫자 뒤에 이면에 숨은 부분은 재고평가 충당금 환입 474억 원이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좀 비싸게 가져왔던 것을 이제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반영을 했었는데 그 평가 손실 반영했던 부분 중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되어서 이만큼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1분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충당금을 이제 설정했던 것들이 이제 총 회사 측에서 발표한 부분들은 2,300억 정도 잡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900억 정도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나머지 한 60%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10월하고 11월이면은 이거 다 끝날 것 같다. 그러면은 실제로 3분기보다는요. 한 4분기에 저희가 실적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구조 보시면은요.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BM은 전기차용 양극재, 그다음에 전동 공구용 양극재, 이 파워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ESS 잘 아시겠죠?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여기에 LFP 배터리가 대부분 쓰이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매출 구조 보시면은 전분기도 마찬가지고 이번 분기도 마찬가지였지만은 2분기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전기차양 NCM 양극재, NCA 양극재 이런 것들이 매출 구조가 높습니다. 매출 비중이 주로 NCM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파워툴이나 ESS 양극재는 판매량 확대로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그 매출 구성의 비중이 좀 미미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기차 시장 수요 회복되면서 판매량 증가하고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견인해서 광물 가격, 메탈 가격들이 상승해주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짜 제대로 된 진성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 판매량이랑 그 다음에 전방 산업 그 전방에 이제 이 완성차 이 OEM사들이 얼마나 또 소비자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신차 모델들을 발표를 하느냐, 만족도가 높은 전기차 모델들을 이제 출시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속 고려를 해보시고 자꾸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떠한 주가 상승이 좀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오늘 리포트 나오고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였어요. 이 환율이 조금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하면서 오늘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이랑 코스피 다 순매도했고 그 다음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또 특히나 좀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은 환차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8월에 이제 이 FOMC 회의가 이제 7월 31일 다 끝나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되면 시중금리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시중금리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판매 있을 때 파이낸스 들어가잖아요. 할부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가뜩이나 고금리 고물가인데 주머니 열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매크로적인 이슈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반영으로 오늘 또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단기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은 저는 진성 랠리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실적이 그리고 매출의 이익의 방향성이 결국 주가를 만들어내는데 아직까지는 안개 속에 있는 게 냉철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저희가 꾸준히 관찰을 해야 되겠고, 저는 이 ESS 있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 얘기한 게 AI 데이터 센터향. 다시 말해서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 굉장히 크죠. 이 ESS.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매출이 좀 증가되고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 BM의 커다란 매출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들 중에 하나가 되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요. 신한투자에서 좀 질문을 했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 BM의 주요 고객사는 이제 LG엔솔이나 아니면 삼성 SDI 그리고 또 SK온 같은 셀 메이커들이죠. 주요 셀 고객사의 이 생산 설비 증설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거기에 관련해서 같이 또 속도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것을 잠깐 이제 또 멈춘다거나 그리고 자금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늦춘다거나 뭐 이런 거죠. 이거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 측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 고객사가 셀 메이커들인데 셀 메이커들의 이 어떠한 생산 설비 증설이나 이제 공장 캐파 증설 이런 것들 이 부분에 있어서 연동해 가지고 우리도 투자 규모 축소나 증설 속도에 대해서 늦추는 속도 조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정되면 발표하고 시장하고 속도 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언론 보도에서 나중에 분명히 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에서 이제 시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언론 보도나 아니면 공시 쪽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열어두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전기차 캐즘 구간 2차 전지 시장의 어떠한 이 수요 부진 단기적인 어떠한 수요 부진적인 측면에서는 수반돼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만약에 주가가 그 발표가 나왔는데 이거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시장 참여자들 중에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또 없을 거 아니에요. 컨퍼런스 콜 직접 들으셨거나 아니면 제 영상 보신 분들이나 좀 미리 알고 계실 거지. 그렇지 않고는 갑자기 덜컥 언론에서 이렇게 떴다고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그냥 몰랐던 내용 나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매도 물량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막 올라가는 구간이었어요. 올라가는 구간이었는데 이 재료가 터져서 순간적으로 급락을 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급락했을 때는요. 추가 매수로 잡아볼 수 있는 기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메탈 가격이에요. 메탈 가격. 메탈 가격의 재료의 힘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그때 상황에 바닥을 기고 있고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시장 반응이 좀 크게 올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메탈 가격이 좀 상승하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에 대한 불일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난다. 그래서 니켈 막 그 사업하는 곳들 원가 경쟁력 안 되는 데들 지금 조업 중단하고 폐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호주도.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프로젝트 있다라고 하지만은 진짜 신규 프로젝트 리튬 같은 경우는요. 진짜 오래 걸려요. 이 염수 리튬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 10년 걸렸어요, 거의. 그리고 광석 리튬 이런 부분들은 뭐 4년 정도는 미니멈으로 걸립니다. 신규 프로젝트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으로 쏟아져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EV 시장이 갑자기 또 확대가 돼요. 이건 과거 사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만약에 이 재료가 나와서 뭐 전기차 이제 수요 둔화에 따라서 셀 메이커들 공급량 이 생산 속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에코프로 BM도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떨어졌는데 메탈 가격은 굉장히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여러 재료들이 여기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는 이거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이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메탈 가격이 어떤 추세에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질문에서 이제 전기차가
보니까 이제 저가형 전기차도 이제 출시가 막 되고 있는데 매력도가 좀 부진하다. 이 캐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이제 질문이 또 들어갔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금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금리로 인한 구매력 약화 같은 경우는 분명히 EV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영향을 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점진적인 수요 회복을 기대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원론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메탈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다. 매출 규모는 예전에 비해서 크게 기대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메탈 가격이 안정화돼서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내가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이익이 굉장히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에서 계속 유지됐을 때는 또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또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가장 빠른 속도로 LFP 양극재 파일럿 라인 구축하고 그 다음에 또 나트륨이온 배터리 개발도 LFP 수준까지 에너지 밀도까지 좀 끌어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라인업이 있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EV 시장이에요. EV 시장.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나 아니면은 뭐 또 새로운 차세대 양극재 이런 기술 개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평가가 그렇게 크게 좀 쏠림으로 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저희는 EV 시장을 조금 지금 아직까지는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현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었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환입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시 보면서 이제 재고자산이라는 항목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1분기 보고서입니다. 1분기. 2분기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2분기 관련해 가지고 공시 낸 거는요. 잠정치입니다. 잠정치. 잠정치고 확정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 6월이니까 2분기 쪽이니까 이거는 반기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반기 보고서.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를 집계하고 여기에는 1분기 이외에 2분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2분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말에 23년도 말에 여기 보시면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39억 정도 이제 환입이 됐고요. 이만큼 더 플러스로 해가지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455억 6,800만 원 이만큼이 또 추가적으로 떨어진 가격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회계상 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플러스로 조금 더 판매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환입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보다도 또 더 중요하게 먼저 볼 수 있는 그러한 차트가 있는데요. 우선은 하나만 보신다라고 하면은요. 우선 양극재 쪽에서는 리튬 가격이에요. 리튬 가격. 제일 중요한 건 리튬하고 니켈 가격 두 개 다 봐야 되는데 니켈 쪽은 여러분들께서 전구체 보셔야 됩니다.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있죠? 전구체. 이 전구체 구성 중에 원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니켈입니다. 니켈도 보고 리튬도 봐야 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움직임이 약간 비슷해요. 시차만 약간 있고. 그래서 리튬을 좀 먼저 보시되 한번 볼까요? 이 가격 지금 1년치입니다. 1년치 지금 이 7월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에도 계속 하락을 해왔었는데 이 하락 추세 계속 제가 아까 말했죠. 이 가격에 사와서 이 회계상으로 재고 이만큼 쌓아놨는데 이 가격 100에 사왔는데 이게 뭐 70, 60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나는 100에 사와가지고 70, 60까지 떨어진 가격으로 재고 그러니까 양극재 재고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런 것들이 다 잡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플랫하게 이제 움직이다가 작년 말까지 이러다가 2월 말쯤에 살짝 움직입니다. 2월 말쯤에 살짝 움직이고 이게 한 4월에서 5월까지 유지되다가요. 다시 그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3분기도 그렇게 긍정적인 실적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광물 가격들이 올라주는 추세가 가장 좋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배터리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 떨어질까 봐 또 사실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또 시장 상황을 봐야죠. 소비자들이 얼마나 또 이 비싸더라도 지갑을 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완전히 좋은 그러한 전기차 모델들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갑을 열겠죠. 비싸더라도. 그래서 이 광물 가격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올라주는 게 좋다. 그러면은 이 광물 가격으로 먼저 에코프로 BM이나 소재 기업들 먼저 반영이 될 것이다. 이 광물 가격을 따라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실적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매번 그런 거는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고 참 이 2차 전지 시장은 너무 두드려 맞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해 가지고 회계적으로 이 재무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재고 이렇게 쌓아놨었는데 이 재고에 대한 부분, 이 재고에 대한 부분이 평가했을 때 충당금 쌓아졌던 것보다 나중에 판매하는 시점에 가격이 더 올라가 있어가지고 재무적인 효과를 누려서 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전지는 리포트 나오면은 아무래도 지금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보이니까 더더욱 조심스러운 어떠한 리포트들, 그리고 또 불안에 대한 리포트들,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 목표가를 21만 원으로 한 13% 정도 하향 조정했고요. 뭐 유진투자증권은 뭐 아시죠? 목표가 뭐 15만 원으로 계속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15만 원도 대선 리스크 반영 안 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있어서, 상황에 있어서 지금 사실 강력한 모멘텀을 양극재 소재 기업들 2차 전지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은 없다. 좀 조심스럽지만은 3분기는 끝나봐야 된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새로운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잘 정립시켜 놨다가 4분기에 얼마나 또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따로 또 띄어가지고 영상을 제작할 텐데요. 회사 측에서 언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는 한국 이 무역협회에서 굉장히 잘 정리된 내용인데요. 25년부터 적용되는 거 있죠. 바로 핵심 광물 관련해서. 여기에 전구체가 엄청나게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우려단체 FEOC 규정에 맞는 그러한 전구체를 생산하는 곳, 바로 이 탈중국화한 이 전구체 누가 만드냐. 그리고 이게 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24년도부터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았던 영역, 바로 이제 엔캔 같은 주식이었었죠. 이 배터리 부품 관련해서 적용이 먼저 됐거든요. 그런데 핵심 광물은 24년에는 적용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25년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 적격 전구체 만드는 곳, 그 다음에 해외 우려단체에서 조달하지 않은 그러한 광물들로 전구체가 만들어진 거, 여기에 또 프리미엄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에코프로 그룹사 차원에서도 언급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저는 멀지 않은 시기에 여기에 대한 재료들이 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도 있는데 제가 소통하는 이 참투자자문 벤자민의 공식 포차 이 정보 공유하는 이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공시들도 좀 올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엔 자람 테크놀로지 좀 올렸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올렸고, 여기에 공시로 포착하는 그러한 중요한 공시 내용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주가랑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튬이나 니켈 가격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료들 바탕으로 제가 코멘트 달아서 직접 다 작성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주가 움직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퀀타 매트릭스는 제가 3월 8일 날 이 주가가 한 3,000원 수준이었거든요.
공시가 모든 주가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있죠? 저는 그 회사에서 과거에 오래전에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하는 공시가 있어요. 신호가. 그게 바로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공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자본 조달하는 공시들이 있습니다. 주식 관련 사채들 들어오는 거. 퀀텀 매트리스 2회차 전환 사채 170억 들어오면서 여기에 연구개발하고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인데 여기 펀드 자금들 들어와요. 펀드들, 기관 자금들. 그래서 이 공시를 주목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때 당시 주가 3,000원이었는데 오늘 또 상한가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4,000원 구간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린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골라가지고 찾아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 제가 선물 드린다라 그랬죠. 제가 직접 이제 작성을 한 자료집이고요. 여기에 순차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더 이제 양을 늘릴 생각입니다. 우선은 유상증자 편이 될 거고요. 유상증자 나오면은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종목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안 나왔나요? 주가 급락했었습니다. 발표 당시에. SK이노베이션 주가 급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코앤드림 제가 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주가 급락했었어요. 금요일날 장 끝나고 공시하고 월요일날 개파락하고 그러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유가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찾으면은요 할인 매수 기회가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3자 배정 유증으로 들어오는데 이 투자자가 삼성전자예요. 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편을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올려드릴 내용은 이제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그리고 나서 완성되는 게 이 증자편에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에코프로 BM이 22년도 4월에 공시했던 유무상증자죠. 유무상증자. 이 공시 속에서요. 저희가 주가 매매에 대한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포인트들도 좀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이해하고 무상증자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유무상증자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편으로 제가 우선은 유상증자편 관련해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공식 키워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검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특징들, 그 다음에 사례들, 일진전기 사례 제가 넣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공시에 대한 내용들이랑 제가 해설한 부분들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시 검색하셔서 종목도 발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장착하게 되실 겁니다. 이 자료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전화번호 말씀드렸죠. 분석 종목 신청 방법 전화번호 똑같습니다. 1688-6491입니다. 참투자자문 제도권 금융회사이고요. 저 벤자민으로 통하는 대표번호입니다. 1688-6491번으로 공시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이 자료집 보내드립니다. 비용 청구 없고요. 무료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이런 금융투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투자협회죠. 우리나라 모든 금융회사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다 회원사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또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이제 등록되어 있고 참투자자문에 이제 증권, 펀드, 파생 이 자문 인력으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다 있어야 되고 보수 교육 다 받아야 돼요. 투자자 보호 교육도 다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저런 자료들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도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앞으로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